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광주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슬픔을 가진 채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를 보았죠. 햇살이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을 비추며 만들어내는 그 빛이 마치 천사의 후광 같았습니다. 책에 몰두한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그녀가 책을 읽다가 미소를 지을 때였습니다. 그 웃음에 반했어요.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용기를 내서 다가간 저에게 그녀는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김소희.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었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배경이 무색할 만큼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둡고 힘든 과거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는 과거에 충분히 울었기 때문에 이제는 웃을 차례라고 생각한다며 말했고, 그런 그녀의 철학에 저는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제 고향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서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말이죠. 소희는 제가 자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며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난 후 그녀를 고향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을 달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파란 하늘과 맑은 바다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소희는 섬에 발을 디디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자란 제가 정말 행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섬의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고향의 친구들과 만남도 가졌습니다. 준영이, 태호, 상민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소희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너 정말 복 받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도 한잔했습니다. 소희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능력이 있었죠. 그녀는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아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특별했을 테니까요.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요리를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소희는 요리를 정말 잘했고 저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소희가 준비한 밥상을 받으며 저는 매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소희는 자주 함께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밝은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희는 아이를 정말 좋아했고 종종 길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죠. 소희는 우리도 곧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점점 불안해졌고 병원을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소희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기적처럼 소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저에게 달려와 울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어떤 부모가 될지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딸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소희는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수아는 소희를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웃는 모습이 소희와 너무 닮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3일째 되던 날 소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죠. 의사는 산후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지만 소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희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저는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저만 남겨진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소희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광주로 오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섬에서 농사일 때문에 오시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수아를 돌봐주시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금 힘들겠지만 수아의 아빠로서 강해져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밤이면 소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는 4살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정말 소희를 빼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면 소희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밝고 활발한 성격도 소희를 닮았습니다. 가끔 수아가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하늘에 있다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 소희를 보여주며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소희 없이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수아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 수아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 상민이야. 지금 광주에 왔는데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상민이는 제 고향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해외에서 일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고 심지어 제 결혼식에 왔던 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아에게는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수아는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상민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친근한 웃음은 그대로였죠.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민이는 싱가포르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번에 휴가를 맞아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민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잘 지내? 얼마 전에 섬에서 봤는데 인사도 못했네. 안부 전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상민아, 소희는 6년 전에 죽었어. 상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지난주에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오는 길에 분명히 소희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인사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소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민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혼동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희로 착각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소희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상민이는 사진을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로 이 사람이 맞다며 자신이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소희를 섬 선착장 근처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민이의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는 분명히 죽었고 장례식도 치렀으니까요. 하지만 상민이가 그토록 확신하는 모습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상민이의 말처럼 정말 소희가?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미친 생각이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민이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저는 그 즉시 확인하러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완도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희가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완도에 도착해서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출퇴근하듯 타던 이 배가 오늘따라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소희와 함께했던 첫 섬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배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민이가 말한 카페를 찾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카페가 새로 생겼나 봅니다. 섬이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많이 변한 모양이었죠. 선착장 근처를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파도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소희와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카페를 나와 해변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해변에 도착해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소희와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걷다가 포기하려던 그때 멀리서 두 여성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소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여성은 정말 소희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마치 제가 환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여성이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옆을 지나가려 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그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소희와 정말 똑같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소희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고 억양도 약간 달랐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여성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다며 그들은 단지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여성은 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특히 소희와 닮은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며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테이블에 앉자 나이든 여성이 자신의 이름이 김영숙이며 옆에 있는 여성은 자신의 딸 김소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소희와 너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성은 조용히 소희가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희는 고아였고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소희가 고아라고 했으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것이 소희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소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숙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희와 소연은 쌍둥이 자매였고 6살 때 놀이공원에서 소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소희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고 몇 년 전 DNA 등록 시스템이 생겨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동생을 찾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고 그들 가족은 그 일 이후로 계속 괴로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섬까지 오게 되셨냐고 묻자 김영숙 씨는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섬이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관광지로 유명해졌고 소연이가 휴가를 내서 잠시 여행을 오자고 해서 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소희가 죽었다는 사실은 모르셨냐고 묻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희와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출산 후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김영숙 씨와 소연 씨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외손녀의 이름을 물었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아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소연 씨는 사진을 보며 정말 소희를 빼닮았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희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 씨는 외할머니와 이모로서 수아를 만나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아에게 갑자기 할머니와 이모가 생긴다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소희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수아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외가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영숙 씨와 소연 씨가 광주에 있는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아에게는 미리 엄마의 가족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외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엄마와 닮았는지 물었지만 저 역시 그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김영숙 씨와 소연 씨가 도착했을 때 수아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 서자 수아는 잠시 수줍어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외할머니와 이모께 인사드려야 한다고 말했고 수아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수아에게 미소를 지었고 소연 씨는 잃어버린 6살 소희를 만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는 할머니와 이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모와는 금방 친해졌는데 아마도 엄마와 닮은 얼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수아는 이모가 엄마랑 정말 닮았다며 아빠가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웃으며 자신과 소희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많이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잠든 후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숙 씨는 소희와 소연이 어릴 적 사진을 가져왔고 소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희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였으며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도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다녔고 쌍둥이라 옷도 같은 것을 입고 머리도 같은 스타일로 했지만 성격은 달랐다고 합니다. 소연은 조용한 편이었고 소희는 항상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알던 소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소희가 왜 그렇게 밝고 따뜻했는지, 왜 그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소희가 저를 만나서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혼사진 속 소희의 미소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 우리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김영숙 씨와 소연 씨는 자주 광주로 와서 수아를 만났고 때로는 수아가 서울에 있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수아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수아는 외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다며 이모도 보고 싶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와 이모를 만날 때마다 행복해했습니다. 특히 소연 씨와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는데 아마도 엄마를 닮은 모습에서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비록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이 가져다준 새로운 인연과 행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와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에 감사합니다. 6년 전 제가 소희를 떠나보낼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소희는 떠나면서도 저에게 두 가지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딸 수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보며 슬퍼할 때 삶은 조용히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의 한마디,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소희의 가족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아가 자랄수록 소희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호기심 많은 눈빛,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소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